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오늘 월요일 증시가 끝났는데요. 오늘 주식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또 우리가 이번 주 끝나면 또 이제 4월 증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4월 달에 관심 있게 보아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수가 4포인트 정도 거래소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개인들이 또 주가가 약하니까 6,500억 정도 큰 폭으로 매수세를 보였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오늘 또 순매수를 거래소에서 4,49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다고 하는 점이 눈에 띄게 좋은 모습이죠.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이 약 7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장세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기관이 문제가 되는 거죠. 기관이 지난 주말에 국민연금이 과연 국내 주식 비중을 얼마큼 탄력적으로 조금 상향 조정해서 비율을 높일 건가 하는 것을 지난 금요일 날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지만 결국은 선거 전에 이번에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으로 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함으로써 그렇다면 결국은 선거 전까지 국민연금의 시장 개입을 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매도가 좀 컸던 것 같고요. 사실 또 국민연금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미치는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실적하고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주식의 기본적인 이런 분석 도구들을 보고 주가가 저평가됐으면은 매수에 참여하고 또 고평가된 거를 매도하고 하면서 자유롭게 결정을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절대적인 비중이 크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액션 하나가 시장의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쿠팡의 예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그 해외로 나가면 아주 높게 고평가될 그런 주식들이 우리 국내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오히려 저평가하고 또 매물을 내놓고 해서 시장을 어, 좀 침체로 이끄는 그런 원인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여하튼 그 합리적으로 잘 결정해서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개별 종목에서 셀트리온이 지금 유럽 승인 그 코로나 레키로나주의 유럽 승인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를 그 바이오 중에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죠. 오늘 예전에 드물게 5% 이상 상승해서 16,500원, 33만 원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전에 같으면 셀트리온의 흐름이 주가가 장 시작할 때 고점을 끌어올리고 또 주가가 대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비교적 그 나온 재료에 따라서 오늘 셀트리온이 끝까지 강세를 유지했던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도 보면 지금 그 외국인이 오늘 37만 주 정도, 기관이 7만 주 매도라고 또 눈에 띄게 주가가 6일 연속, 6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바닥권으로 따지면 또 오르기도 많이 올랐죠. 근데 개인들이 26만 주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셀트리온과 관련해서는 오늘 아주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물론 유럽의 메키로나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유럽 그 사용 승인 이런 기사들도 있었지만 셀트리온의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금년에 셀트리온 3사의 수익, 물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요 세 개가 이번에 그 영업이익을 약 2조 원 정도 기대가 된다 해서 좀 그 관심이 컸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지금 그 서정진 회장이 지난 주총을 기해서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2세로 이어지는 그 세대 교체가 또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순수하게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만 그 수익으로 2조 원 정도 잡는다는 이야기고, 또 아울러서 셀트리온 그 코로나 치료제 이것도 전 세계적인 그 가격의 약 85% 정도는 가격을 책정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럴 경우 셀트리온에서 나오는 그 매출액도 약 1.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게 이제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매출액이 늘어날 경우, 더군다나 지금 오늘 또 그 러시아 코로나 백신 그 스푸트니크와 관련된 이수 앱지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출현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백신이 출현됐다고는 하지만은 그 3차 팬데믹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오늘 시간 외에서 약 2,000원 정도 하락은 하고, 단기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단기 이격이 크게 벌어져서 향후의 성장성은 또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아진다고는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근접이 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두산 인프라를 비롯한 그동안 그 사익 간접 자본 관련주, 건설주 이런 주 쪽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두산 인프라가 오늘 기업 분할 이런 재료로 해가지고 주가가 눈에 띄게 반등을 했는데, 오늘 한번 두산 인프라 코어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는 최근에 사회 간접 자본의 인프라 확대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도 제일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이죠. 8,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무려 만원대로 1단계 상승을 하고, 오늘 또 10% 이상 상승을 함으로써 11,500원까지 주가의 단기 이격이 크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개인들이 단기 고점을 이용해서 주가를 많이 매도한 그런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향후 주가의 추가 상승을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그런 배경도 아무래도 이제 그 두산 인프라코가 기업 분할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 지난 3월 19일에 사업 부문과 투자 부분으로 분할한 뒤, 투자 부분은 두산중공업과 합병하고 또 사업 부분은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는 그런 절차가 구체적으로 공시가 됐죠. 사업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 공시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잘 알겠지만은요, 무엇보다도 존속 부분이 이제 두산중공업과 합병을 거치는데, 대부분이 이제 두산 밥캣
쪽에 사업이 되는 거고요. 현대중공업 쪽으로 넘어가는, 매각하는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기준가도 12,000원 정도 높게 보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걸로 봐서 합병이 결정되는 4월 5일 날, 기준일이 4월 5일로 예정이 돼 있죠. 그때까지 주가의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정이 모두 다 확정이 되다 보니까 매매 거래 정지 기간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한 달 정도 거래가 정지되고 7월 21일 날 새롭게 그 투자 부문이 두산중공업과 합병돼서 다시 재개된다는 그런 점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SOC 투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해운주들의 주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해운주들이 강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조선업종이 또 강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현대 미포조선이라든가 삼성중공업,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의 강세가 눈에 띄게 많이 두드러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중간 주식으로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주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관심 있게 볼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하고 효성 TNC였죠. 효성 첨단 소재가 오늘 41,000원 정도, 효성 TNC가 41,000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효성 첨단 소재도 7% 정도 하락을 해서 29,500원이 하락한 38만 5,5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그동안 실적 호전하고 관련해서 주가가 거침없이 지속적으로 상승 행보를 보이다가 오늘 효성 첨단 소재하고 효성 TNC 나란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에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주말 정도에 이게 각 증권사에서 또 대규모 주가의 공격적인 목표가 상향으로 다소 좀 우려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오늘 오전에 효성 첨단 효성 TNC가 약 0.3% 정도 61만 원 정도 소폭 플러스를 낸 다음에 곧바로 매물 부담으로 주가가 대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오르면 일단 쉬어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을 때 고점에 따라붙기보다는 조정하는 틈을 잘 이용해서 매매에 참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다소 또 역으로 보면 고점과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일 추가로 약하다고 그러면 단기 반등을 노리고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 TNC, 특히 효성 TNC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목표가를 일부 증권사에서 90만 원까지 상향 조정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충분히 그 기본적인 그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조정을 하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 이상으로는 무턱대고 주가가 하락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 수급보다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중요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올라갈 재료가 되는가의 여부, 실적 호전이라고 하는 강력한 재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 이제 오늘 또 NC 소프트도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NC 소프트가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무려 6만 4천 원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7% 이상 하락을 보였는데요. 하락을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NC 측에서의 그 업데이트하고 관련되는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게임 머니가 사라지거나 또는 애써 그 쌓아놨던 그 코인 그 유니트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머들하고 그 회사 측하고 실랑이가 조금 확대가 되면서 일부 게이머들 사이에 불매 운동까지 연결이 되면서 주가가 95만 원대에서 무려 83만 원대로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97만 원까지 갔다가 약 한 보름 정도에 걸쳐 주가가 10%가 넘는 하락 조정을 보였다고 하는 점. 어떤 그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용자들로부터 예면을 받는 이런 정책은 주가에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이 소비자가 없이 기업이 존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 그 개인이나 이 소비자들 유저들로부터의 그 신뢰가 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하튼 NC소프트도 요 상황이 잘 마무리되고 그러면 주가가 고점에서 주가 조정도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이용한 그런 매매 참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기대를 많이 했던 월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국민연금이 그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선거 이후로 늦추기로 함으로써 아직도 선거까지 거래일수로 따지면 근 10거래일수 이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소 실망매들이 기관이나 개인들한테 많이 집중이 됐던 것 같고요. 여하튼 무엇보다도 그 실적이 더 중요한 매수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점 명심하고 참으면서 다음 장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